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 시간까지 이 오이 종자 채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노각에서 종자를 분리해서 제가 그 음지에다가 널어놓고, 그리고 저는 제 개인 시간을 캠핑을 나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왔더니 이렇게 다 잘 말랐어요, 보니까. 이게 깨끗하게 잘 말랐고, 전에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도 제가 오늘 그 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곧 그 채취해서 씨앗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만들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리뷰하는 내용은 뭐 이렇게 말랐다는 얘기는 뭐 특별한 게 없죠. 뭐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하고, 제가 영상 끝부분에, 제가 뭐라 그럴까요? 명함은 아니고, 하여튼,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넣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이렇게,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그 무료 나눔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뭐 구독을 취소하셔도 됩니다. 구독하시는 거, 그거 구독하라 할까봐, 이거 이 씨앗을 신청을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구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 제가 뭐 씨앗은 사실은 이게 귀한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나눠 드릴 수 있다는 자체도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채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씨앗은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10알 정도 기준으로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덟 그루를 심었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한 2개 정도가 뭐, 죽는다고 쳐도, 2개, 3개, 4개 죽는다고 쳐도, 한 가족이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씨앗은요, 제가 전에도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박과 채소들의 씨앗은 우리의 단명, 장명, 중명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래 종자의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중자학에서는 장명 종자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관리만 잘 하시면요, 5년 정도 이렇게 해도 발화율이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제가 시험해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도 5년까지 갈 수 있는 장명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하기 나름이겠죠,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이메일로 해서 신청을 하실 때 뭐 10개 뭐 얘기를 안 하시면 제가 10개를 보내드린다 그랬고요. 그렇지 않고 뭐 어느 정도 본인이 필요한 양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 양만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이렇게 신청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판매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남으면은 더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뭐 저야 내년에 또 만들면 되니까 그게 뭐 제가 굳이나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글쎄요, 우리가 종자 판매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돈 받고 이래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심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뭐 농사를 망친 이런 식으로 뭐 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럴 이유는 없는데, 이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 다 나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발화율을 테스트 해보니까요. 발화율을 테스트 해보니까 90%가 넘어요. 95% 정도 됩니다. 95% 정도 돼요. 그러면 대부분 그 종자, 여러분들 종자를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그 시험한 결과를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80%, 뭐 70%, 아주 발화율이 떨어지는 거 60%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시험한 그 결과로는 한 95% 정도 됩니다. 이게 발화율이. 거의 뭐,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죠. 9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종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종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평창인데, 평창 중에서도 이 지역에서는 외지에 그 오이를 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정이 되는 것은 원래 그 박과 채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수분이 안 돼도요, 수분이 안 돼도 얘는 열매를 맺힙니다. 씨앗이 맺혀져요. 씨앗이 맺혀지기 때문에 꼭 벌과 뭐 나비에 의해서 이게 뭐 수정이 돼서 이렇게 씨앗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박과 채소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확하게 뭐 다 수분이 안 되더라도요, 그 채소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씨앗을 맺는다 이런 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종자 자체는 여기가 그 좀 차폐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차폐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 육종 씨앗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 씨앗을 가지고 심어서 여기서 다시 채종해서 다시 씨앗을 받고 또 심고 이렇게 반복해 온 게 3, 40년 되는 것 같다. 이게 이 얘기예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종자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는 뭐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그 독립된 우수한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그 교잡종에 의해서 만일에 씨앗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1년에 1대라고 볼 때 한 4, 5대 내려가서도 새로운 어떤 그 개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수십 년 동안 벌써 이런 부분을 거쳐서 우리가 선발 육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오이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죠. 우리 뭐 노각, 그 다음에 조선오이, 토종오이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재래시장 같은 데가 많이 나와요. 그게. 근데 그거는 단 한 번을 먹기 위한 거라 그러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F1 종자였을 때는 사실은 우세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형질의 유전자가 포함이 됐다 할지라도 일반 조선오이라든지 뭐 토종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오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씨앗으로는 바뀌겠지만 씨앗을 심게 되면 다른 어떤 우세종이라든지 열세종 아니면 특이종들이 나타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열매를 볼 때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자 육종에 대한 것은 자세히 들어보면 재미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F1 종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왜 시중에서 팔고 이러는 종자들이 대부분 F1 종자예요. 왜 그러냐면 우세성만 나타나고 얘네들을 만약에 씨를 받아서요 심게 되면 그 다음에 심게 되면 한 5, 6종류, 많게는 5, 6종류, 적게는 4종류의 다른 형질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조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F1 종자 첫 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씨앗을 받았을 때는 다른 그
품종들, 예전에 연관돼 있던 그 조상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뭘 심게 되면 그 씨앗을 받아서 한번 심어 보세요. 그 우세종자가 작년에 했던 그 심었었고 그 씨앗을 받아서 올해 심었더니 어떻게 됐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결과를 보십시오. 아주 안 좋은 내용들도 많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미하고 같은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당도를 하는 과체류에 속한다고 그럴 때는 아주 당도가 떨어져 버려요. 뚝 떨어져서 아주 맛도 없어요. 냉랭한 게. 그렇습니다. 저는 시험을 많이 해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는 토종오이 다 같은 종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이 종자는 일단은 식감이 아삭하고 아삭아삭하고 또 단단합니다. 이 육질 자체가 단단해서 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는 거는 관리하기 나름이겠지만 내년에 가서 제가 그 토종 오이, 제가 이렇게 재배하는 오이에 대해서 관리하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리뷰해 드릴 건데, 잘만 기르면 아마 팔뚝만하게 크니까 이게 얼마, 한 35cm에서 거의 아주 큰다 그러면 거의 40cm 가까이까지도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40cm 가까이까지도 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도 커요, 얘가. 뚱뚱하게 뭐 토종오이 하면 노각하면 뚱뚱하게 굵으면서 뚱뚱하게 요만하게 크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 토종오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토종오이를 F1 종자로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작으면서 뚱뚱한 거. 그걸 조선오이, 토종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선오이라 그러면 이 길이라든지 이것도 이 정도로 커요. 근데 이게 짧으면서 뚱뚱하다 그래서 이게 조선오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오이김치를 한다든지 오이장아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조금 육질이 묽거나 하면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껍질이 얇아요. 약간 겉에가 누렇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껍질 채로 이렇게 뭘 썰어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도 그 어떤 그 껍질이 두껍거나 이러면 조금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팔했을 때 그 오이하고 거의 같습니다. 약간 이래 누른빛을 띄었다 하더라도 거의 같아요, 식감이. 그리고 이 오이 자체가 그 껍질이 얇다 그랬죠. 그리고 또 수분이 많아요. 그렇게 수분이 많습니다. 수분이 많고, 이제 다른 게 특이사항이 있다 그러면 종자 자체는 그렇게, 그러니까 씨앗이죠. 씨앗이 일반 다른 오이들보다는 씨앗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체종하거나 이렇지 않다 그러면 뭐 씨앗이 많거나 적거나 뭐 그게 무슨 뭐 이유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좀 적은 게 더 낫겠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육질이 일단 단단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얼굴에 이게 뭐죠? 표백을 미백이라 그러죠. 미백 효과를 뭐 갖는다고 그러고 또 진정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서 많이 이렇게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노각을, 요 씨앗을 제가 채취를 하면서 저거 남은 거를 어느 분이든지 가져가서 얼굴에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뭐 제가 추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채취하고 제가 육종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리는, 무료로 나눠드리고 나눔 행사를 하는 거니까 좋은 내용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이에요. 또 그게 제가 뭐 왜 거짓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안 드리면 그만인 걸. 그리고 병해충에 강합니다. 여러분들 약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밑에 죽죠? 죽으면 그 잎을 잘라 버리세요. 녹균병이 걸려서 몇 개 녹균병 이렇게 병발이 생겼을 때 그때 자르지 말고 어느 정도 얘가 광합성이라든지 있을 필요가 없다. 한 50% 이상 얘가 그 어떤 녹균병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그 2%의 역할을, 잎 자체의 역할을 못한다, 광합성의 작용을 못한다 싶을 땐 그때는 그 잎만 이렇게 절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오이를 기를 때, 모르겠어요. 뭐, 다닥이 오이 이런 것들은 이 마디에 이렇게 탁 붙어서 자라는지, 이제 그 종자마다의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게 정석이다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제가 올해 저 유튜브에 어느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보고, 제가 그 격가지라든지 이런 걸 다 따나가면서 시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이 농사를 망칠 뻔했어요. 이 조선 오이는 이렇게 기르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마디를 한 5-6마디까지, 7마디까지든지 뭐 하여튼 거기까지는 아들 덩굴이 나가는 거를 차단시켜줘도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땅바닥에서 뭐 키울 건 아니니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원줄기에서 달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어느 분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원줄기에서 그렇게 딴다고. 절대 안 됩니다. 아들 나가서 손자서부터 시작해서 다닥다닥 붙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원줄기만 내비뒀을 땐 계속 수꽃만 생깁니다. 꽃이 안 달리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암꽃은 절대 안 달립니다, 거기에는. 수꽃만 잔뜩 달려요, 계속 올라가면서. 요것만 꼭 지키세요. 제가 내년에 다시 리뷰를 하겠지만은,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한 7, 8마디까지 많이 간다 해도, 거기까지는 이 어미 덩굴에서 나갈 때 아들 덩굴을 이렇게 잘라서 더 이상 못 크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 이후에는요,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내드릴 땐 요런 그 지퍼팩에다가 해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10알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드리는데, 여기다 그냥 보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요, 화장지에 싸든 아니면 신문지에 싸든 해서 실온에다 보관하시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실온에다 보관하셔도 되는데, 조금 낮으면 더 좋아요. 15도, 10에서 15도 사이 정도로, 그 정도로 어디에 있다 그러면, 습하지 않고, 이런데, 햇볕이 없는 그런 데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오래도록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여기다 그냥 보관하지 마세요. 제가 보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퍼백으로 넣어서 보내드리지만, 보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메일에는 절대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정보,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이후에는 완전 삭제해 버릴 거예요. 이건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요즘에 개인정보 때문에 저도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참 알려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발송이 되면 전화번호고 뭐고 다 삭제할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전화번호는 필요 없겠네요. 제가 택배를 붙이게 되면 택배에는 꼭 전화번호를 넣게끔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편으로 보낸다 그러면 전화번호 저한테 보낼 필요가 없죠. 그냥 주소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우편번호 좀 보내주세요. 제가 검색을 해야 되니까 우편번호하고 주소하고 성함 받으실 분 그것만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분이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못 보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최종할 게 좀 충분한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은 좀 안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빨리 선착순에 의해서 제가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발육종해서 최종한 소중한 씨앗을, 진짜 토종오이에요, 이거는. 그 씨앗을 무료 나눔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린다는 걸 알려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신청하세요.